오늘 2년 만이죠, 거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집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여러 이제 현안들이 있는데 합의점을 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영수회담 뭐 정례화랄지 아니면 여야정 합의체를 만든다랄지 이런 정도의 그 합의만 나와도 잘 된 거 아닐까요? 대성공이죠. 예.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야당 총재로서 영수회담을, 예. 김대중 대통령 5년을 모시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제가 가장 많이 준비해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영수가 그냥 효과를 내겠다 이런 욕심 버려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번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에 굴복한 겁니다. 지난 2년간 자기들 짬짬이 자기들끼리는 술도 마시고 밤낮 놀면서 야당 대표는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네.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도 초청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선 민의가 공동정권으로 공치를 해라 하는 것에 굴복해서 영수회담을 제의한다 했는데 거기에 뭐 의제를 가지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저는 그러지 마라. 보따리 다 풀고 이재명 대표도 할 말 다 하고 대통령도 할 말 다 해라. 네. 그래서 거기서 합의되는 게 있으면은 구동존의 선의훈안 쉬운 것부터 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회담을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잖아요.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혹시 두 영수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욕심내지 말고 회담 정례화, 네. 그리고 지금 국민 가장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문제, 네. 또 민생안정기금 이런 문제라도 합의가 되면은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댓글 좀 올라온 게 있어서 한 두 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떨어지자 9번 거절했던 영수회담을 갑자기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은 쇼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뒤쪽 의견이 아마 국민들의 많은 기대일 것 당연하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3% 예. 총선 패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민심에 굴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굴복도 좋은 굴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신 성공적이 돼야 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영수회담 이렇게 추진 과정을 보면 아까 그 국민에게 굴복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실하고 이제 의제 관련해서 이제 난항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전격 이거를 다 털고 수용을 하면서 결단의 미리가 부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죠.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총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회초리를 맞았는데 국민에게 담화 하나, 사과 하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이 국무회의 장관들한테 몽둥이질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굴복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 의제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도 확 틀어버려라. 네. 탁 큰 정치로 틀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간의 사정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다 정례화하고 합의할 것 합의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남기고 계속 만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영수회담은 대통령하고 이제 당대표 포함해서 4명씩 8명이 참석한다고 해요. 차담회 형식인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쪽에서 뭐 1시간 정도 차담회를 하고 혹시 이 대표에게 우리 조용히 둘이서 좀 더 좀 깊이 있는 얘기 좀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차담 이것도 대통령실이 건방져요. 영수를 회담을 하겠다고 초청해놓고 네. 차담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에서 그냥 이해를 받았죠. 하더라고요. 이런 건방진 대통령실은 안 돼요. 네. 더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차 한잔 하시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할 수도 있죠. 예. 대통령님, 단 둘이 얘기합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 얘기하자 하면은 배석자를 물리치고 두 분이 하시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마라 이거죠. 네. 왜 1시간입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오늘 저녁 만찬까지 하면서 다 풀고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4시간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야당을 깔보고 말이죠. 차담한다. 회담이 아니다. 이런 건방진 소리 하면은 국민이 또 회초리 들어요. 뭐 이제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뭐 차담도 있고 두 분의 어떤 단독 대자도 있고 하면서 중간에 회의 끝내고 저녁에 아예 만찬도 한번 같이 하자 이러면 참 모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연태꼬량주도 한잔 하든지 대통령 좋아하는 폭탄주도 한잔 하든지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이 좀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회담에서 좀 민감한 문제가 최해병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패배 원인으로도 크게 지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측이 그렇죠.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진일보한 어떤 입장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놔야죠. 이번 총선 민의나 국민적 합의는 김건희, 이태원, 최상병 네. 새 특검을 하라는 거예요. 네. 진실 특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얘기를 다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쇠불에 당금을 빼라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잘 안 되면은 또 다음 주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늘 용산에서 국회에서 두 영수가 만나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이 기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새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최상병 특검이라도 합의하면은 진일보다 그 특검을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해결의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제 무죄가 나오면 정권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해라,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심 판결 전에는 가능하다고 해요. 뭐 아주 이례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여권 내부 소식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진단도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 예. 이제 또 논란거리가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서류를 이제 되돌려 오는데
사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업무하고는 좀 연결성이 없어 보여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잔인한 결정을 해야 돼요. 온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번 총선 민의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시훈 비서관이 그런 월권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직권남용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터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시훈 비서관 이 사람 제정신 아니다 그렇게 봐요.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조치해야죠. 바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하는 속담도 있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호미로 막을 걸 불도저로 못 막게 일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께서는 이번 총선 민심의 최종 결론은 윤석열 이재명 공동정권 출범이다. 이런 그래서 표현을 공치를 하셨어요. 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총리에게 그 내치의 전권을 주고 대통령은 그냥 외치에만 전념하는 형태의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만약 두 영수가 앉아서 총리를 이재명 대표한테 추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 정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까지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DJP 연합정권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분열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당시 그렇지만은 분열됐지만은 이한동 총리를 끝까지 김대중 대통령은 존중하고 파트너로 같이 가셨죠. 그럼 이제 최소한도 수준의 공치라고 하는 게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추천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재호 전 의원 말고 혹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호 전 장관이 적임자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도 찬성의 뜻을 가졌지만은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주호영 의원 같은 분도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분이 거기에서 합의가 돼야 민주당이 인준할 수 있을 거예요. 민주당이 인준하지 않으면 총리 못해요.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이 다 준비가 됐다. 결국 이제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22대 국회에서 이제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꼽고 있거든요. 여기는 동의하세요? 글쎄요, 그 내용을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함께 가자, 우군이다 하는 정신을 살려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전북,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 뭐 45%에 육박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조국 신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1등을 했어요. 1등 했죠. 그래서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조국 신당이 광역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공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조국 신당이 즉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민심, 호남 민심은 그래도 아직도 민주당에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저는 금기원래를 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올라왔지만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호남 민심이. 그런데 뭐 조국 대표도 저와의 대담에서도 구체적으로 뭐 지방선거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호남 방문했을 때 그런 데 대해서 문의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남반도 진도에서 아직 조국 신당이 창당되지도 않았을 때 거론이 될 때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민주당 박지원을 지지하고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을 하겠다 하는 의견들을 자꾸 제시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심상치 않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광주에서는 47%, 네. 전북에서는 46%, 전남에서는 45%. 네. 1등이고 네. 조국 혁신당이 부산에서도 2등, 네. 수도권에서도 의미 있는 대진출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조국 대표가 아주 좋은 말씀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175석의 대표가 아니고 민주진보개혁연합 세력의 192석의 대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창당 정신, 초심을 지켜나가면서 우군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최근 변화를 보면은요. 완도, 진도, 섬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조국 좀 잘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우리 조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꼭 그것이 지방선거로 이어지려는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고 네. 지금도 그러한 지방선거나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듯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네. 이렇게 답변합니다.